대만의 정치 갈등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사격인 미국 제대만협회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싸우지 좀 말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대만의 여야 갈등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대만이 한국에 대해 항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만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인 10월 18일에 대만의 중국 국민당 추석의 친중 성향의 정리원 전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체 선거인단 유효표의 12만 9,867표 가운데 6만 5,122표인 50.15%를 얻어 제12대 국민당 주석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친중 성향이 짙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정리원 주석은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중국과 대만의 화해, 협력을 강조해오곤 했습니다. 특히나 12월에는 정리원 주석이 내년 초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정리원 주석이 내년 설날을 전후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 수장인 숭타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대만 공작 판공실 주임은 10월 28일에 중국 텐진에서 샤오시천 국민당 부주석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정리원 주석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성사를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선 국방예산 법안 통과 반대, 대만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에 대한 차별 대우와 중국 본토인의 사업과 투자를 제한하는 국가안전법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 그리고 중국과의 통일을 위한 체제 개혁 방안과 구체적인 행동 제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은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검토한 후 장룬궁 부주석을 다시 파견하였는데요. 그리고 11월 14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설날에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대만이 스스로 무장을 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법안을 없애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이걸 중국 국민당이 승낙해버린 것인데요. 실제로 정리현 주석은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당장 정리현 주석은 양안 평화, 대만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국민당이 모든 책임을 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중국이 요구한 내용 중에 국방예산 법안 통과 반대가 있었는데 이 내용을 국민당은 실제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만은 현재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8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안을 편성시켰는데요. 이걸 국민당이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당은 이러한 특별 국방예산안에 대해서 양안 간의 전쟁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당은 고급 장비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므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장병들의 처우 개선이 선결 과제라면서 특별 국방 예산안까지 더하면 GDP의 5%가 국방비로 쓰인다며 너무 큰 비용이 국방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민진당과 군에서는 이러한 특별 국방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수즈원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 주변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자국 군함을 5척에서 6척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며 대비책 강화를 재현하였고요. 또 이번 특별 국방 예산안 핵심 중에 하나가 아이언돔과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중국이 전쟁하면 3분이면 대만을 타격할 수가 있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국가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미래전쟁 형태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준비하기 위해 국방부는 방위 강인성 및 비대칭 전력 강화 계획 조달 특별 조례와 예산 계획을 완성했다고 밝히며 8년 동안 58조 원의 국방비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국민당은 계속해서 반대하는 모습이었죠. 국방비 증액이 오히려 대만 해협의 긴장만 높일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리현 주석은 라이칭더 총통의 계획에 대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대만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대만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대만 의회 상황도 여소야대인데요. 전체 재적이 113석인데 민주진보당이 51석, 중국 국민당이 52석, 대만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의 도움 없이는 국방 예산을 통과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만 여야는 계속해서 대립하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만의 국방 예산을 뒷전으로 두고 정쟁만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국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만 주재 미국 대사격인 미국 제대만협회 타이베이 사무처장은 대만 여야를 보고 단결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대만 제대만협회 타이베이 사무처장은 라이칭터 대만 총통이 밝힌 58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 법안에 대해 억지력을 통한 평화를 증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안의 군사력 균형 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약한 대만은 대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의 발언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군사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대만도 그런 흐름에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죠. 미국의 미국체 대만협회 타이베이 사무처장이 직접적으로 대만 정치의 단결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정도로 대만은 여야 간의 갈등이 심각할 정도란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당의 정리현 주석은 민진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현 주석은 2028년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재선하게 될 경우 중국이 대화 의지를 잃고 전쟁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요.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과 파괴적인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중국 국민당은 가면 갈수록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치르며 대만으로 건너왔던 정당이 바로 국민당이었죠. 공산당과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세력이 이제는 중국과의 협력과 화해를 앞장서서 외치는 상황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노선 조정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과거 반공을 내세웠던 정당이 이제 중국의 정치적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은 대만 사회도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이유는 매우 계산적입니다.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 침공은 막대한 전쟁 비용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에 강력한 제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국방 예산을 흔들고 정치권을 내부 갈등에 빠뜨리면 총을 들지 않고도 대만의 방어 체계를 약화할 수 있습니다. 법과 예산을 건드리는 방식은 외형상 대만의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막히고 정치가 멈추면 군은 준비할 수 없고 억지력은 자연스럽게 붕괴합니다. 중국은 이런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대만이 스스로 무장할 명분과 능력을 잃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대만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대만이 스스로 싸울 이유를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국방 예산이 정치 갈등 속에서 막히고 사회는 분열하며 우방과의 신뢰까지 흔들리게 되면 총과 미사일이 없어도 방어 의지는 자연스럽게 무너집니다. 중국으로서는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목표에 접근할 수 있고 국제사회 비난을 감수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대만이 저항할 명분을 잃고 내부에서 갈라질수록 통일은 압박이 아닌 선택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시나리오는 총을 들 필요조차 없는 상태에서 대만이 스스로 물러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은 계속해서 삽질하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있던 한국에 대해서 도발하였는데요, 군사적인 도발은 아닙니다. 대만은 한국전자 입국 신고서에 자국 표기명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름과 여권번호 등 신상을 적는 기본정보 항목에는 국적을 타이완이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록하는 항목에는 차이나, 타이완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걸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다만 이것은 이미 2004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이나, 타이완으로 표기해오곤 했습니다. 이때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로 삼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문제로 삼은 것입니다. 심지어 항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라이칭도 총동은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 무역 왕래가 매우 잦다면서 한국 역시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거기다가 대만 외교부는 거액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경제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민진당과 국민당 상관없이 양당에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대만 처지에서 보면 현재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의 기조를 고려하면 이런 요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원론적인 견해를 유지하며 사실상 거리를 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대만이 처한 외교적 불안과 도급함을 드러낸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메시지는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신뢰를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는 대만의 상황입니다. 다같이 단결하고 우방과의 협력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시점인데 오히려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외교적 신뢰까지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이 계속 충돌하는 동안 중국의 압박은 더 정교해지고 있고 미국 역시 언제까지나 인내하며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부 분열이 길어질수록 대만은 선택지가 줄어들고 외교적 발언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만이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군사력보다 정치가 얼마나 빨리 안정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